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오늘은 9월 전국연합평가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문법 영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부터 12번까지 문항은요, 긴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이런 경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문항에서, 이 지문에서 고전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살필게요. 자, 우선 띄어쓰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구와 합성어에 관련된 내용인 거 보니까 아마 구와 합성어를 구분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절과 어절이 만났을 때 구라고 합니다. 어절과 어절이 만났을 때 붙지 않고요, 띄어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 신발 이렇게 하면 이걸 구라고 해요. 새는 이 신발을 꾸며주죠. 이걸 우리가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합성어는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죠. 자, 위에 구 같은 경우는 새, 띄고 신발 표시하는 반면에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서요, 띄어쓰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기업과 니은이 그 예인데요. 작은 띄고 집은 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은 집 붙여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지문에서 구와 합성어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성요소 사이에 다른 말을 넣어보래요. 그러면서 기역으로 중간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니은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자, 기역에, 즉 다른 말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다고요? 합성어라는 겁니다. 당연해요. 어절과 어절 사이에 다른 어절이 들어가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어근과 어근 사이에 새로운 말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와 합성어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구성요소 배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대요.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연결되지만 합성어는 순차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합성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자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일단 여기다 정리를 좀 합시다. 기역은요, 구예요. 끼어들 수 있고요. 사전에 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어절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단어는 여러분 사전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각각 그 어절을 사전에 등재하고, 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등재하지 않아요. 자, 니은은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중간에 끼어들 수 없고, 사전에 당연히 이건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등재를 할 수 있다. 이걸 기본 개념으로 갑시다. 디귿은 합성어인 경우 배열이 좀 자유롭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볼게요. 헌가방은 기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겠다 라는 말입니다. 자, 기역은 구고요. 당연히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전에 당연히 표제어로 실릴 일이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헌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가방, 여기에는 가운데 다른 말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헌과 가방 사이에 다른 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방이 용도가 다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책가방이면 헌책 가방도 되잖아요. 그럼 다른 말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놓고 가다는 구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겠군. 자, 그러면 놓고 가다가 구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끼어들 수 있는지. 자, 놓고 가다. 자, 놓고서 가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러분, 지금 이 구 같은 경우에 특히 용언으로 이루어진 구 있잖아요. 용언 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다른 말을 넣는다는 게 거의 서입니다. 서. 자, 놓고서 갔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뜯어먹다는 니은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뜯어먹다 보겠습니다. 소가 풀을 뜯어서 먹었다.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기억에 해당하네요. 기억에 해당하니까 구고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얘는 기억에 해당하고 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뜬 소문은 니은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겠군. 자, 뜬 소문 같은 경우에 한번 가운데 이것저것 말을 넣어보려고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하나의 합성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성어는 표제어로 실릴 수 있죠. 자, 알아듣다는 디귿에 해당하니까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알아듣다라고 하는 말 디귿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배열이 시간 순서의 순차적 흐름에 맞지 않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자, 알고서 듣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듣고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 배열이 순차적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알아듣다는 합성어이므로 사전 표제어로 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를 좀 볼게요.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윗글에서 이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요, 이 또한 뒷부분이에요. 우리말에는 형태와 같지만 기능이 달라서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의존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등과 형태가 같대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품사통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품사통용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의존명사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로, 만큼, 뿐 이런 어떤 의존명사가 조사와 형태가 굉장히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문법적 특성을 이해하면 특띄어쓰기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된대요. 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명사는, 의존명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했어요? 관형어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게 특질이었죠. 그쵸? 자, 그 말이고요. 그리고 조사 같은 경우는 자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게 조사의 큰 특징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미는 어간과 분리하면 자립성을 잃어버림으로 단어로 보지 않아서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게 어미의 특징이고요. 자, 이것들은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봤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큼과 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큼 대는요, 의존명사로도 쓰이고요. 또 각각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비교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되는 점. 그리고 의존명사는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죠? 그렇죠,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격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사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앞말에. 그렇죠, 체언이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만큼은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분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품사에. 자, 의존명사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되고요. 뒤에 격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어미는 자, 일단 앞에 뭐가 온다? 어간이 온다. 그리고 뒤에 격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이것만 가지고 실은 문제 풀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명주는 무명만큼 즐기지 못하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의존명사는 띄어쓰고요, 조사 붙였어야 되고요, 의존명사 띄어쓰고 어미 붙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각각이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큼 나왔네요. 명주는 무명만큼 즐기지 못하다. 여기서 만큼은 뭐겠습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체언에 붙어 쓰였네. 그럼 뭐예요? 조사죠, 조사. 그죠? 조사입니다. 조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붙여 쓴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죠?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학교에 가는데 같은 경우에 가라고 하는 어간 뒤에 는데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어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이거 관형어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의존명사와 이 어미의 가장 또 다른 차이인 뭘 활용해 봐야 됩니까? 그렇지, 뒤에 격조사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 가는 데에 애를 붙여보는 거예요. 자, 애를 붙여봤을 때 학교에 가는 데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어때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그러니까 다시요. 실수입니다.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띄어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가는데 맞네요. 어간 뒤에 붙은 어미고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안 했죠. 어미는 띄어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본 건데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자, 뒤에 3번 그 책을 읽는데 역시 위에 것과 같은데요. 자, 지금 띄어쓰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미로 본다는 얘기인데 진짜 어미인가 봅시다. 자, 그 책을 다 읽는데 읽다 이거 어간 맞죠? 어간은 맞습니다. 는데가 이제 어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뒤에 뭘 붙여보라고 했어요? 격조사 애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나 걸렸다. 어때요? 이거 자연스럽네? 그러니까 얘 대가 뭐라는 거예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뭡니까? 의존명사지. 그죠?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띄고 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4, 5번도 이제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소리가 나는 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뒤에 조사 붙었으니까 얘는 띄어쓰기 한 거 맞습니다. 조사 붙었으면 대는 의존명사니까요. 띄어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쉬워요.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들릴 뭐예요? 관형어네. 관형어 뒤에 만큼이 오면 뭡니까? 예, 의존명사지 뭐. 의존명사가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띄어쓰는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13번 문제 의문론 문제네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의문론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론 문제에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의문 개수의 변동 현상과 그리고 의문 변동의 방향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 신라 같은 경우는 유음화라고 하는 현상이죠. 잘 알죠? 유음화라고 하는 현상이고요. 유음화 중에서도 지금 뒷말에 의해서 앞말이 바뀌었네요. 무슨 동화예요? 역행 동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의문의 개수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국물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비음화라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동화의 방향 역시 뒤에 미음에 의해서 앞에 있는 기억이 이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교체 현상이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죠. 올여름은 좀 다릅니다. 올여름은 두 개의 현상이 벌어졌네요. 일단 무슨 첨가, 그렇지, 니은 첨가라고 하는 의문 변동 현상과, 그리고 앞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첨가된 니은이 뭐로 바뀌었어요? 유음으로 바뀐 유음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동의 방향이 어때요?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뒤에 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순행 동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의문의 개수가 변했어요. 왜? 첨가됐잖아요. 그래서 한 개가 더해졌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돋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는 대표적인 무슨 현상이에요? 국외음화 현상입니다. 국외음화 현상이에요. 그리고 해돋이도 동화이기 때문에 어디에 의해서 동화가 되는 거예요? 뒷말에 의해 앞말이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체 현상이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앞의 의문이 뒤 의문의 성질을 닮는다. 맞네요. 앞의 의문이 뒤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되는 것이군. 맞습니다. 자, 2번 기억과 디귿은 즉 유음화와 국외음화입니다. 모두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군. 그걸 뭐라고 해요? 교체 현상.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3번 기역과 리을은 즉 유음화와 구개음화는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군. 그렇죠. 뭐 둘 다 교체니까 기역 리을 음운의 개수 변화 빵입니다. 빵 맞습니다. 자, 4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니은과 디귿은 모두요 합성어죠. 그죠? 올 여름 그죠? 그리고 국 물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될 때 일어난 변동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일 것 같네요. 자 5번 디귿과 리을은 모두 2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자 디귿은 어때요? 니은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났으므로 맞아요. 그런데 리을은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한 번만 일어났죠. 구개음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 문제입니다. 자 뭐 중의성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중의성이라는 것은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말하죠. 그 이유를 통사 구조나 그 특정 어휘가 갖는 영향 범위에 의한 거래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어순 바꾸기, 두 번째 문장 보호나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는 방법,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로 제시된 것들은 중의성을 갖는 문장들이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모두 오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되죠. 그죠? 전부 다 안 왔다. 그치? 그리고 전부 오지는 않았다. 오긴 왔는데 일부만 왔다. 아마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가지 의미 해석되는 거 맞네요. 자 니은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했을 때 우는 이 동작 그 행위의 주체가 그인지 아니면 떠나는 그녀인지 그녀가 울면서 떠난 건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중의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요. 나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강아지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녀가 사랑스러운지 강아지가 사랑스러운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인데요. 정말 3점짜리인지 봅시다. 자 1번 기역은 수량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 중의성을 생겼겠군. 수량 모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수량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중의성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수량 표현과 부정 표현이 함께 쓰일 때는 중의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아까 얘기했죠. 우는 이 행위의 주체가 그인지 아니면 떠나는 그녀인지 불분명합니다. 맞는 얘기네요. 자 지금까지 쉽습니다. 자, 디귿. 자 수식을 받는 대상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관용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그녀인지 강아지인지 불분명해서 중의성이 생긴 거 맞죠. 자 4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보조사 는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 했는데 자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모두 뒤에 는을 붙여보겠습니다. 친구가 모두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오긴 왔다 안 왔다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중의성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데 자 니은도 맞는지 봐야죠.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라는 문장에서 자, 는을 사용하면 중의성이 해소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래도 그는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는지 아니면 그는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는지 의미가 중의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는을 사용하는 방법이 통하는 것은 기역만이다. 니은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방법 없습니다.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5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어순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것을요 어순을 바꿔주면 중의성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가 떠나는 그녀를 울면서 안아주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울었다는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리고 나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강아지를 보았다도요. 나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보았다로 바꾸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현대국어 부분만 봤는데요. 중세국어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얼마든지 질문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